안녕하세요. 건강도하기입니다. 사회생활인데 어떠해? 이 한마디로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술잔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많은 직장인들이 이러한 사회적 압박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뒤로 미루곤 합니다. 그러나 그 가벼워 보이는 한 잔, 또 한 잔이 시간이 지나며 축적되어 결국에는 돌이키기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일상적인 음주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인 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코올성 간 질환이 어떤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질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과 다양한 치료까지 단계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음주 습관이 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과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징후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코올성 간 질환 무엇인가요? 알코올성 간 질환은 말 그대로 알코올, 그러니까 일상적인 음주 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간 건강 문제입니다. 이 질환은 임상적으로 크게 세 가지 주요 단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간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며 주로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혈액 검사나 초음파를 통해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 간 조직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간세포가 광범위하게 손상됩니다. 환자들은 전신적인 피로감, 우측 상복부 통증, 피부와 공막눈의 흰자위의 노랗게 변하는 황달 등의 뚜렷한 증상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심각한 단계는 알코올성 간경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만성 염증과 섬유화 과정으로 인해 간의 정상적인 구조가 완전히 망가지고 간의 기능적 능력이 현저히 저하됩니다. 간경변에 이르면 복수, 식도 정맥류, 간성 뇌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며 이 시점에서는 간 조직의 손상이 광범위하여 완전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알코올성 간 질환이 초반에는 거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질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음주를 지속하며 질환을 방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단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고 질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가 훨씬 어려워지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이미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건강검진과 조기 발견, 그리고 음주 습관의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느 정도 마시면 위험할까? 알코올 소비의 위험 정도는 개인마다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개개인의 생물학적 특성인 나이, 성별, 체중뿐만 아니라 유전적 요인, 현재의 영양 상태, 기존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다른 간 질환의 유무 등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간 기능이 이미 저하된 사람은 건강한 간을 가진 사람보다 더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활동이 낮아 같은 양을 마셔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인차를 고려하더라도 세계보건기구 WHO와 각국의 보건당국에서는 알코올 관련 간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권고사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남성은 하루 표준 음주량 2잔 이내, 여성은 1잔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조금씩 vs 폭음. 간 손상 관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가지 주요 음주 패턴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간 건강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각 패턴은 고유한 생리학적 기전과 장기적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매일 조금씩 마시는 만성적 음주 패턴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음주 습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간 손상을 초래합니다. 알코올이 꾸준히 유입되면서 간세포에서 지방 대사가 변화하여 간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고 이어서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촉발됩니다. 이런 지속적인 염증 상태는 결국 간 조직의 섬유화를 유도하며 장기간에 걸쳐 간경변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초기 단계에서는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위험한 음주 습관이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알코올을 섭취하는 폭음입니다. 이러한 음주 행태는 단시간에 간에 과도한 알코올 부하를 가하게 되어 급성 알코올성 간염이나 급성 간 손상과 같은 즉각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이 한꺼번에 처리해야 할 알코올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간세포의 대사 기능이 마비되고 독성 대사산물이 급격히 증가하여 광범위한 세포 손상을 초래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폭음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면 일시적인 급성 손상을 넘어 점차 만성적인 간 손상까지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폭음 후 간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다시 알코올에 노출되면 간의 회복력은 점차 감소하고 손상은 누적됩니다. 요약하자면 두 가지 음주 패턴 모두 간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지만 그 양상과 시간적 진행 과정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매일 소량씩 꾸준히 마시는 패턴은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 누적적 간 손상을 유발하며 결과적으로 간경변과 같은 비가역적 상태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반면 폭음은 즉각적인 급성간 손상과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의 위험성이 두드러집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위험한 음주 패턴은 이 두 가지가 결합된 형태, 즉 매일 일정량을 꾸준히 마시면서도 주기적으로 폭음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만성적인 간 손상과 급성 손상의 위험을 동시에 수반하므로 간 질환의 진행 속도를 현저히 가속화합니다. 이러한 복합적 패턴이 장기간 지속되면 간 손상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알코올이 간에 미치는 기전. 간은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분해하는 핵심적인 대사장기로 체내에 유입된 알코올의 약 90% 이상이 간에서 처리됩니다. 간세포 내에서 알코올은 지방산 합성을 촉진하고 지방산 산화를 억제하여 중성지방의 과도한 축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지방 축적은 간세포의 정상적인 대사 활동을 방해하고 세포 내 소기관들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특히 세포막은 알코올과 그 대사산물에 의한 직접적인 공격 대상이 되어 유동성과 투과성이 변화하고 막 단백질의 기능이 손상됩니다. 또한 세포의 에너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는 알코올에 매우 취약하여 구조적 변형이 일어나고 호흡 사슬 기능이 저하되며 ATP 생산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렇게 손상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고 세포자멸사 에포프토시즈 과정을 활성화시키거나 심한 경우 세포괴사 너크로서스로 이어집니다. 간세포의 지속적인 사멸은 재생 과정을 통해 보상될 수 있지만 만성적인 알코올 노출 상황에서는 재생 능력마저 손상되어 점차 간 실질 조직이 감소하고 섬유화 조직으로 대체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들이 상호작용하며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임상에서 관찰되는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간경변증으로 이어지는 진행성 질환의 병태 생리학적 기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초기 증상과 주의해야 할 신호. 초기에는 거의 증상이 없을 수 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몸에서 보내는 미묘한 이상 신호들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전반적인 활동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흔히 나타납니다. 또한 오른쪽 상복부 영역의 불편함이나 둔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간헐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며 이전에는 없었던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식욕 부진이 지속되면서 의도하지 않은 체중 감소가 발생하기도 하고 평소보다 쉽게 메스꺼움을 느끼거나 구역감이 드는 경우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피부나 눈 흰자위가 점차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은 간 기능 저하의 명백한 징후이며 복수가 차면서 배가 점진적으로 불러오거나 발목이나 다리 부종과 같은 손발이 붓는 증상도 간경변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쉽게 멍이 들거나 잇몸 출혈, 코피와 같은 자발적 출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는 간에서 생성되는 혈액응고 인자의 감소로 인한 간 기능 저하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특히 급성으로 심한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38.5C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는 심한 복통,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구토나 구토물에 혈액이 섞여 있는 경우, 검은색 타르변이나 혈변과 같은 심한 위장관 출혈 증상,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이나 빈맥과 같은 순환기 증상이 발생하면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거나 119에 연락하여 즉각적인 의료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급성 증상들은 알코올성 간염의 급성 악화나 간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진행될 수 있는 위험 신호이거나 식도 정맥류 출혈이나 간성 뇌증과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합병증의 발현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의심될 때 병원에서는 여러 진단적 검사들을 통해 알코올성 간질환의 정확한 원인과 심각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진단 과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혈액 검사로, 여기서는 간 기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다양한 생화학적 지표들이 측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AST, ALT와 같은 간 효소 수치가 상승했는지, 담즙 정체를 나타내는 GGT와 빌리루빈 수치는 어떠한지, 간의 합성 능력을 반영하는 알부민 수준은 정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합니다. 또한 혈액응고 인자와 전해질 불균형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간 기능 저하로 인한 전신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영상학적 검사 중에서는 비침습적이고 접근성이 좋은 간 초음파가 1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여섯 번째, 치료와 관리 원칙. 치료의 핵심은 단 하나, 금주입니다. 알코올이 계속 들어오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간은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급성 알코올성 간염의 경우에는 입원의 수액과 영양 보충, 합병증 관리를 하며 약물을 쓰기도 합니다. 영양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만성 음주자는 영양 결핍, 특히 비타민 B군 결핍이 흔하므로 적절한 칼로리와 단백질 섭취, 비타민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주 성공을 돕는 정신사회적 지원과 약물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예방과 실천 가능한 팁. 예방은 실생활에서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가능할까요? 우선 술 마시는 날을 줄이는 겁니다. 일주일에 최소 이틀은 금주일을 만들어 보세요. 음주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언제, 얼마나, 누구와 마시는지 기록하면 자신의 패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폭음 대신 천천히 마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세요. 안주도 탄수화물 기름진 음식 위주보다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술 외에 여러 가지로 만들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거나 취미를 가지거나 상담을 받아보는 등 대체 수단을 마련하세요. 정기 건강검진으로 간 수치를 확인하고 비형시형 간염 검사 및 예방접종 상태도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의 위험성과 증상, 진단, 치료, 그리고 예방까지 알아봤습니다. 술이 사회생활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간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삶을 지킵니다. 만약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음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